네, 수상한 메일함 시작합니다. 입구도 준비를 못 해가지고.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음지의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이곳은 수상한 메일함. 저는 선량한 사이코패스 손사패 김 PD고요. 저기 민혁예고우먼. 네, 허하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미남 파일럿님. 어제 이제 뭐 TV조선에 나가는 프로그램에 그 작가 뭐 출연진 어떤 분들이 교수님은 취미가 뭐세요? 그랬더니 전 사람 안 만납니다. 안전한 대신에 좀 외로울 수 있다. 그렇죠. 네. 아니, 왜 그럼 우리는 그럼 몇 명 없는 지인이네, 교수님. 네, 그렇죠. 소중한 인연. 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게 사실 짜장면 먹을 때 짬뽕 먹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좋은데 싫고, 귀찮은데 또 뭐 하고 궁금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다들 누구 얘기인가요? 이게 양가 감정이란 게 좋아하지만 시기심이 나고 싫어하는데도 관심이 궁금하고. 있고 이게 인간은 그 두 개의 얼굴, 페르소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건데 유독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감정의 있어. 번아웃이 오죠.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그 인간의 번뇌에 좀 빠져 계시는지 첫 번째 사연 한번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워킹맘이에요. 제 고민 사연은요, 주목 공포증을 이겨내고 싶다는 겁니다. 제 인생에 몇 번 흑 역사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자체해서 장기자랑에 나가 노래를 불렀다가 너무 긴장하고 떨어서 아주 폭망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스스로가 무대에 오르고 싶었고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 너무너무 설레었는데 노래가 시작되면서 제 안에 있던 웬 염소 한 마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엔 절대 사람들 앞에서 나대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친한 친구가 아, 나 청첩장 나왔어. 이번에 너가 축하해주면 안 돼? 또 다시 스멀스멀 제 안에 관종세포가 반응하여 덜컥 친구의 제안을 수락했는데요. 친구의 결혼식 당일 또다시 제 안에 있는 염소 한 마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정말 연습도 많이 했는데 친구의 결혼식을 망친 것 같은 마음에 죄인일 너무 속상했어요. 심지어 제 결혼식 때도 성혼 선언문을 남편이랑 같이 읽었는데 그게 뭐라고 너무 떨어서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웃긴 건 그 성혼 선언문을 누가 시킨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부서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어떤 교육 자료를 가지고 부서 교육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머리부터 발끝, 목소리까지 떨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없어요. 저희 부서원들이랑은 평상시에 말도 편하게 하고 스스럼 없이 지내고 전혀 불편한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앞에만 서면 염소 한 마리가 자다 깨어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저는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은 사람인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 너무 많은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잘 해내고 싶은데 저를 염소로 만들어버리는 긴장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배 교수님, 심리학적으로 주목 공포증을 이겨낼 방법이 있을까요? 김 PD님, 혹시 저의 이 양면성도 사페와 관련이 있을까요?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 안나 언니, 주목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주목 공포증이 있는 관종님께서 네.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 앞에 서는 걸 좋아했나요? 아니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땅을 보고 걷는 아이였잖아요. 네. 근데 사람 앞에서는 아니 그냥 쓰기만 하면 웃는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일어나면서 뭐 얘기하잖아. 제 이름은 뭐 허한나고요. 뭐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어나서 얘기만 하면 그냥 웃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웃겼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당하고 싶지 않은데 주목을 당하는 입장이 된 거지. 네. 그 주목 당하다 보니까 이거 잘하나? 주목 당하는 거에 소질이 있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뭐 수학여행에 이제 장기자랑을 나가는데 다른 애들은 막 춤추는데 그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다 똑같아. 재미없어. 매력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 친구를 미주를 시켰어. 예쁘장한 애를 깔라고. 설정으로 시켰다. 네. 그리고 내가 오도시 재밌는 역할. 개그를 했어. 터지는 부분. 애들이 다 구경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또 나 구경 오는 거 싫으니까 인간의 양가 감정. 자고 있어 이렇게. 애들 갔어? 왜 이렇게. 그 유명한 배우들도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막 부끄럽고 막 그랬는데 무대에 나가면 막 날라다니는 맞아요. 그러니까 무대 스타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거는 충분하죠. 누구나 인정받고 예. 싶어. 교수님도 약간 관종. 그렇죠, 저도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안 떨려면 염소가 안 되려면.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하고 많이 연습도 하고. 근데 이분은 결혼식 당일날 연습을 축가도 연습 많이 했는데 노래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딱 나서면 무대 공포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대 공포증을 이제 이기려고 하면은 사람들을 보지 말고 뭐 어디 특별한 사물을 봐라. 뭐 이런 경우 그렇게 이제 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한테 호응해 주는 딱 한 사람만 보고 얘기해라.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주목 공포증이 제로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없죠. 어쨌든 올라가면은 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들 테니까요. 네. 저는 그 연습하고 훈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공포 같은 거, 무대 공포증 같은 경우도 맥락에 맞는 연습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축가 연습을 할 때 혼자 연습한 거예요. 나가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혼자 연습한 걸 딱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보는 건 다른 거거든요. 맞아요. 큰 소리로 또 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연습을 할 때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거죠. 어디 그 버스킹이라도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근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어쨌든 뭐 그런 형태의 맥락에 맞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해버릇하니까 공포가 왔고 공포가 한번 쌓이면은 다음에는 또 공포가 더 심해요. 맥락을 맞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실패의 기억이 날 올가매고 트라우마가 됐고 트라우마가 되니까 또 반복되는 또 거예요. 염소가 나오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그런 거를 해주는 그 트레이너도 있어요. 패치 학원도 학원도 있고. 있어요. 예. 그런 어떤 전문적인 형태의 어드바이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저도 연기 지금 배우면서 그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공연하기 전에 왜 떨리는 것 같아? 왜 네. 떨리는 것 같아요? 공연하기 전에요? 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 부담감. 그러니까 잘하고 싶어서 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잘하고 싶으니까 떨리는 거야. 네. 네. 잘 못할까 봐. 그렇죠. 잘 망칠까 봐. 망칠까 봐. 그게 공포심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싶어요. 그냥 이렇게. 아, 그 항상 안나의 대사. 근데 한 보면은 진짜 빵빵 터트릴 때나 연기 잘하거나 그럴 때 무슨 생각했냐면 에이 몰라. 아니야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고 내려올래. 이렇게 아예 마음 비웠을 때 네, 잘 되죠. 욕심을 버려라. 네. 100에서 어. 한 70만 생각해라. 95 이상을 생각하고 100을 생각하니까 긴장을 하는 건데 아니야. 평소 하는 거에 6, 70만 해도 해도 진짜 나는 땡큐. 터뜨릴 수 있어. 네. 정신과 의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게 자의식 과잉 때문에 남들은 기대감이 너에게 대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렇죠.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근데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높으니까 하객에 누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가수도 아니고 기대 안 하잖아요, 그쵸, 보통. 그쵸. 네. 망하는 거 우리 익숙하게 많이 다 알죠. 봐왔고. 그러니까 축가를 부르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럼 어디 거기서 뭐 아이유가 나와서 부르는 네. 기대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기대하죠. 그렇죠. 근데 목여서 친구가 나와서 일반인, 부른다는데 뭐 일반인이면. 그럼 못 부르면 그냥 그러려니. 그리고 그 하객 중에 50%는 안 듣습니다. 네, 지금 맞아요. 내가 밥 먹으러 가야 야 되나? 오늘 뭐야 뷔페야 뭐야? 그거에 되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얼마 있어? 예. 자, 두 번째 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거주 중인 숨의 찐팬입니다. 요즘 문득 구독하셨나요? 구독하셨나요?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플러스 원. 네. 요즘 문득 저 자신에 대해 의문점이 들어 인간관계에 관련한 고민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고민은 친구에 관한 건데요. 친구와 친해질수록 친구에 대한 애정과 동시에 질투, 열등감이 같은 크기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찐친을 찐친으로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고 나쁜 일 생기면 슬퍼하고 그렇지만 친구가 잘 되면 그에 대해서 질투와 열등감이 폭발하는 제 감정이 너무 싫습니다. 또 동시에 이런 감정이 생기는 자기 혐오도 폭발적으로 생깁니다. 근데 친구랑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 친구의 고민이 진심으로 다가와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럽니다. 그럴 때면 아껴놨던 술이나 물건들을 그냥 다 친구에게 나눠줍니다. 하지만 또 그러고 나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쓰레기가 된 기분입니다. 매번 이런 양가 감정이 드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이런 양가 감정을 다 느끼고 사는지, 느끼고 산다면 어떻게 다스리고 사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보냅니다. 친구가 잘 됐을 때에 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속담도 있죠. 근데 뭐 이렇게 남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이렇게 막 축하해주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잘 됐을 경우에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경쟁도 있고 또래 사이에서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대학 동기 중에 누가 어디 교수가 됐다, 아니 국장이 됐다. 배 아픈데요. 예를 벌써? 들면 그죠. 정치인 뭐 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그 또래에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뒷담화, 앞담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시기심이나 실제로 다른 행동이나 이런 걸로 그렇지만 않으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은 당연히 응원해주고 그렇죠. 싶고.
네, 응원감만큼 더 잘 돼 근데. 그렇죠. 또 내가 응원한 네. 만큼 더 잘 더 잘 되면. 되죠. 그러면은 좀 질투가 나죠, 당연히. 이게 본인은 나는 저렇게 왜 안 될까라고 어. 하는 열등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본인의 자존감이 낮은 분 같아 이분은. 그러니까 본인의 자존감이 높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 툭 치고 그 감정이 지나가야 그렇죠. 되는데. 이분은 근데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고 자존감이 낮아서 네. 그거는 뭐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 혐오도 폭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자존감이 비교적 낮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존감은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막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변호사라고 해서 자존감이 모두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같이 잘 되는 변호사들 보면 또 치기 쉽나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보상 심리가 돼갖고 뭘 퍼주는데 아, 그게 미안해서 그런 예, 거구나. 퍼주는데 술 깨고 나면은 또 자기가. 왜냐면 후회하고 나보다 더 잘났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어.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이 궁금한 게 그럼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됐을 때 질투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됐을 때 질투가 더 폭발한대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실 미안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또 퍼주고. 그렇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된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됐을 때. 이 사람은 도덕적인 부분에서 뭔가 결벽증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도덕적 결벽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항상 상을 얻고 나쁜 짓을 해라. 왜냐하면 너무 도덕적으로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사실은 친한 친구한테도 열등감 느낄 수 있고 친한 친구를 시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있는 감정 그대로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죠. 나를 자꾸 어떤 틀에 넣으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나는 되게 네. 도덕적이고 그래야 돼. 근데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런 거겠죠. 나는 성공은 못했어도 도덕적으로는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도덕적인 결벽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사소한 나쁜 짓을 해라. 사소한 나쁜 짓을 해라.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건데 나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예를 들면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나를 인지하게. 그러니까 친구들 속에 나가 아니라 친구들 속에는 잘난 사람들 속에 나잖아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속에 나는 사실은 되게. 근데 나는 또 그런 거를 할 때 그런 거에서 자존감을 얻는 내가 또 싫은 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어. 그러니까 이것도 보상받는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인간은 그 속에 있어요. 모두 다 좋은 어떤 사람일 수 있는 네. 건 아니에요. 어느 면에선 좀 생경하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으로서 다양한 얼굴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인정을 네. 스스로 하게 되면 이런 도덕적인 열등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그 자신을 좀 더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좀 자기가 별로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아,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거. 항상 저는 이제 왜냐면은 항상 그거가 숙제예요 사람이- 저한테. 산잼이 별론 거예요? 제가 별로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게 계속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오히려 그러면 너무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인 건가? 어쨌든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좀 높게 아, 그리잖아요. 기준을 모두 높게- 다 아, 기준을 모두 다 높인다는 그렇잖아요. 아. 그걸 자꾸 나는 나는 별로니까 지금 별로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아.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좀 생각을 하거든요. 내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거다. 욕심을 버려라. 피그말리언 효과 같은 경우는 네. 나를 굉장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것도 그런 것도 주문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정반대의 경우. 이게 항상 내가 모든 심리적인 이론이 똑같이 가진 않아요. 맞아. 이때는 이 왔다 갔다 이론이고 왔다 갔다. 이때는 저 이론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럴 때는 이 이론이 필요하고 네. 저럴 때는 이 이론이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인생이.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뭐 다 그러고 살고 있다라는 게 좀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 저도 그래요. 네. 저는 그 잘된 친구들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끊긴 거구나. 네, 연락을 제가 안 해요. 잘 받는 것도 네. 나도 몰라. 이것도 나도 약간 자격지심 아닐까? 근데 연락을 하는 것도 미안하고 받는 것도 미안하고 막 그렇게 변하더라고 나도 사람이.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다 그러고 삽니다. 네, 자 3번째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럽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팀으로 옮기기 전 같이 일했던 이전 팀장에 대한 궁금증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회사는 다국적 기업으로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팀장은 나이지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첫
팀 미팅에서부터 저는 이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맞질 않겠구나 강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좀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동료들을 잘 돌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팀에선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혼 내용의 일장 연설을 늘어놨습니다. 거슬리는 포인트는 그가 하는 말들이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첫 미팅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연설을 하듯 주절주절 됐던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개인 면담을 호기롭게 2주에 한 번씩으로 잡더니 바쁘다고 계속 미루다가 몇 주 뒤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뭐예요? 미팅 준비 안 해봤어요? 미팅 준비를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알려준 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준비해서 다시 하죠. 저는 그의 말대로 그 다음 주에 저의 한 해 커리어 플랜을 짜서 가져갔는데요. 제가 가져간 건 보지도 않고 제 앞에서 자기 노트북을 켜고 저의 직원 커리어 플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매년 팀장이 각 팀원별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자기 일을 하려고 면담을 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제게는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일 하기 편하게 저를 옆에 앉혀두고 독수리 타법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1시간이나 보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 문서 작성이 목적이었으면 그냥 저한테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해도 되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또 면담 내내 나는 우리 팀원들이 행복한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팀장이에요. 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저는 그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가식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그 후에도 반복됐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본인은 당황하기만 해서 저랑 다른 직원의 도움으로 일을 처리했는데 자신이 대단한 팀장인 듯 뿌듯해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성격들도 많고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요. 왜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제게 그렇게 거슬렸을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건 뻔히 보이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본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팀원을 아끼는 팀장이라고 팀워크가 중요하다 라는 말은 본인의 언행과 일치되지 않으니 공허한 말뿐이라는 게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 왜 전 이런 점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거슬리는 걸까요? 그 후에도 그 팀장과 저는 자주 일로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저는 팀을 옮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1년 전 다른 팀으로 옮겨와 평온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하는 게 저의 정신건강에 좋을까요? 유럽이라는 그리고 다인종 민족이라는 거 좀 하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사회 경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사람의 취향이 왜 이렇게 나한테 안 맞을까라고 하는 좀 궁금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그 상사들이 있죠. 네. 팀장급 중간 간부들 중에서 이제 뭐라고 하나 일은 못 하는데 그냥 허세만 쌓여갖고 소위 말한 가오만 잡는 애들이죠. 가오만 잡고 사실은 일도 안 하고 무능력하고 독수리 타법으로 그렇죠. 하고 일할 때는 그냥 부담만 되고 근데 어떻게 걔가 그렇게 왔을까? 사실은 그 사람이 거기에 맞는 게 아니지. 그런데 팀장에 맞지 않지만 그 팀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짜 허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밑에 팀원들의 거를 빨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짜 가면을 막 쓰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척. 그렇죠. 쓸모없는 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이 일로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정치로서 승부하는 중간 간부들이 있죠. 정치질이라고 보통 우리는 하죠. 그거는 어디나 똑같아요. 그런 정치질하는 걸 이 사람은, 이 사연자는 아주 극심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네. 특히 정치질하는 사람이 싫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밑에서부터 일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왔던 사람이라고 하면 정치라는 걸 혐오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뒷배경이라든가 그런 약간의 겉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 같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싫을 거예요. 네. 그럼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섞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소 닭 보듯이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연자분처럼 나랑 너무 달라서 싫은 게 있고 나랑 너무 비슷해서 싫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쵸. 있죠. 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있잖아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 라고 하는데 거짓말 제일 많은 사람이야.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죠. 팀장이. 동료를 싫어하는 것, 같은 종류를 싫어하는 것도 어떤 심리일까요? 왜냐면은 인간은 보통 자기 스스로를 되게 애정하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김 PD님 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 본능적으로 대부분은 애정을 그게 하나? 인지 부조화의 원인도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기 싫어서 팩트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종 혐오증 같은 형태죠. 동종 혐오증이 자기가 하는 약간의 겉모술수 같은
편법 같은 것을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심 걸렸던 그런 그렇죠. 부분이요. 왜냐하면 네. 모든 사람이 다 정식으로 일하진 않아요. 네. 업무를. 근데 쟤도 내과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내과라는 것은 내가 편법 쓰는 거는 쟤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들킬까봐 그런 것도 그렇죠. 있는구나. 들킬까봐 그러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동정 혐오가 되겠죠. 와. 그게 확대되면은 일반적인 건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보통은 이제 동정 혐오보다는 이질적인 걸 혐오를 하죠. 그러니까 네. 싫어하죠. 보통은. 예. 그런데 이게 적당히 섞여 있어요. 모두 다 이질 혐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나랑 닮은 점 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싫어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아, 인간은 참 복잡해.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네. 재밌죠. 결혼도 아니 그거 있잖아요. 네. 나랑 다른 점이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거 역시 그게 싫어요. 달랐던 점이구나. 어. 그게 자기 선호예요. 취향이죠. 저도 근데 이제 그 남편의 무뚝뚝함이 좋아서 약간 선비 같은 게 좋아서 남자다운 그런 게 있잖아. 말없이 그러면은 너무 심심해요. 근데 그렇죠. 그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싫은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심심해, 네. 심심해.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떠들어야 돼요? 밖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 집에서도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하여튼 이제 누군가가 잘 안 맞고 싫어한다라는 거 사회생활 하면 많이 겪으실 텐데 모든 분들 겪고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 근데 내 안에서부터 그 답이 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양가적 특집을 하다 보니까 양가적이어서 더 어려워요, 인간은. 저는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재미도 있고. 그래야지 네. 또 인간 사회가 흥미롭고 재밌고. 멀리서 보면 이게 또 재밌는데. 맞죠? 네, 인간 사회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네.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맞아, 그랬잖아요. 그렇긴 해. 얼마 전에 그 행성가이즈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좀비로 변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는 되게 무서운 네. 상황이거든요. 막 악마가 막 와가지고 이제 막 그 인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그거를 되게 멀리서 잡은 컷이 있어요. 존나 웃겨요. 그렇죠. 예. 그거 저 행성가이즈 그거 보고 음. 결제해가지고 일부러 3일 동안 더 봤어요. 그렇죠. 그 장면 예, 때문에. 맞아요. 오늘 모든 사연자분들께도 정답이실 것 같아요. 그건 좀 메타인지일 수도 있지만 멀리서 한번 좀 이렇게 자기가 거기 안에 서 있는 장면을 포함해서 그 장면을 다시 보시면은 조금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마음이. 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자, 피드백 메일이 왔는데요. 206화에 병원에서 네, 실습하고 왕따, 있는데 왕따. 왕따 시킨다. 네, 그 사연입니다. 제 사연이 채택되었는지 모르고 보다가 와,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은 성격이 이런 거예요. 하다가 어메 내 사연이네? 하고 놀랐습니다. 다들 조금만 견디라고 하셨지만 결국 못 견디고 병원을 옮겼어요. 하지만 옮긴 병원은 다들 좋으셔서 무사히 잘 끝냈고 현재 기준 시험 일주일 남기고 있습니다. 저를 괴롭힌 병원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같은 학원 출신으로 친했던 동생이었어요. 그 무리에 섞여서 갑자기 저를 쌩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을 끊어야겠다 싶었는데 학원에서 갑자기 저를 엄청 챙기더라고요. 학원에서 친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혼자 다니기는 또 싫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그 직원은요, 그만둘 때 자기에 대해 안 좋은 얘기했다고 고소하겠다고 카톡이랑 전화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 이 인연이 보통 년이 아니네. 뭐를 고소할 거냐? 나도 괴롭힘으로 신고할 거다. 했더니 니는 근로자도 아닌 게 무슨 신고? 그냥 입 닥치고 살아! 라고 하더라고요. 개년이네요. 그냥 못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어요. 아이씨. 물론 증거가 있을 것 같아서 카톡방은 안 나갔습니다. 근데 고소한다는 그 사람이 저를 먼저 차단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세 분 말씀대로 저 진짜 유명한 마이웨이 맞아요. 남 시선 아예 신경 안 쓰고 아니다 싶으면 가서 무조건 말해야 됩니다. 자랑 절대 아니고요. 남자랑 싸우다가 경찰도 불러보고 길에 쓰러진 사람들 보고 신고도 해봤어서 애들이 제 목숨 걱정 많이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격이 남들 눈에는 눈에 가시처럼 보이나 봐요. 자영업을 하다가 사회생활 처음 해봐가지고 몰랐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조언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늘 많은 걸 배우고 저를 고쳐 나갑니다. 절대 없어지면 안 돼요. 제 스승이에요. 숨에 있잖아요. 엄마한테도 영업시켰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빠도 해야지. 기대치가 높아.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는 조금 더 건졌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딴 데 가서도 그래, 또 되면은 잘 살면. 이만한 그럼요. 곳씩 뭐 옮길 수 있는 곳이 많으면은 그럼요. 뭐. 맞아. 우리는 대안이 없을까봐 네. 걱정했는데 또 그거 외에도 그 업계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말로 먼저 이렇게 하는 애들은 지가 절대로 먼저 고소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마이웨이만 냅두면 되는데 그걸 왜 눈엣가시로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걸리는 거지. 그렇죠. 눈에 어. 계속 내가 지금 여왕벌인데 네가 과연 나한테 안 굽혀? 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이분도 역시 그 조직에 순응하지 못하고 한 거죠. 이 성격은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꼭 모든 조직에 순응하는 게 꼭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자기 할 말도 하고 오지랖도 넓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연자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야지 또 사회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개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오지랖 많이 부리세요. 근데 문제는 칼 맞진 마세요. 왜냐하면 네. 좀 다칠까 보시고, 봐. 네, 다칠까 봐. 본인의 개성을 좋은 방향으로 많이 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저 얼마 전에 그런 거 봤어요. 지하철에서 술을 많이 드신 아저씨가 네. 서서 조시다가 쓰러져서 누우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본 다른 술 취하신 분이 심폐소생술을 오. 일행이 아닌데. 일행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보다 저도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심폐소생술 하다가 그 아저씨가 깬 거예요. 누워 계셨던 분이. 어휴! 하면서 은인이십니다. 서로 술취한 사람들 진짜 심히 정지가 온 게 아닌데. 술 취해갖고 힘들어서 그런 거지. 모르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힘들어 쓰러진 힘들어서 거예요. 졸려서 이제 떨어져 그렇죠. 쓰러졌는데 또 다른 술 취하신 분인데 저 술 그걸 당황해서. 보면서 사실 되게 따뜻하다. 네. 그러면서 네. 그 심폐소생술 하신 분은 필요 없다. 그럼 뭐 보상이나 거 필요 없다. 손살에 찌시면서 부끄러운 듯 나가시더라고요. 아, 네. 따뜻하네요. 따뜻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정도만. 그냥 팍 쓰러지세요? 그 약간 심장 마비가 오면은? 하면서 쿵 쓰러지죠. 어.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정신이 뇌로 이제 피가 안 가니까. 근데 그 이제 혈색이 좀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붉었거든요, 얼굴이. 그거 아니거든 그거. 하얘지. 붉고 계속 배가 불룩불룩 했거든요. 그 창백해지. 근데 계속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술 취해서 몰랐던 거지. 그 잘못하다 토하실 수 그렇죠. 있겠네요. 아, 그래도 다행히 또 일어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오늘 크라임 수사한 메일함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바이.